지금 여러 가지로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탄핵은 뭐 빨라진다. 2월 초, 2월 중순, 2월 말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탄핵에 그렇게 시간을 다툴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박 대통령을 조금 더 옹호할 생각이 없고요. 탄핵이 정확히 돼야 된다. 그래서 역사에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탄핵이 한두 달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여야 주자, 특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이지, 과연 국민들에게 이것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가 사상 초유로 처음 생기는 일입니다.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걸렸습니다만은 탄핵에서 인용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탄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선 준비도 이미 다 하고 있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반기문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황교안 대행도 오늘 보니까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 6% 잡혔다는데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의도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탄핵이 되고 남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에 쫓겨서 1월 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이죠. 그리고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런 일정을 고려해서 9명이 할 때보다 7명이 하면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9명일 때는 3명이 빠져도 6명만 찬성하면 되지만은 이 7명일 때는 1명만 빠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헌법재판관이나 소장을 추가로 임명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이 진행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매우 신중히, 매우 엄중하게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시점이 빠르고 아닌가가 국민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무슨 혼란스럽니, 국정이, 경제니, 뭐 안보가 마비되니 어쩌니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가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때는 맨날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핑계를 가지고 얼렁뚱땅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목을 적용해서 제대로 된 탄핵 사유를 적용해서 탄핵과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기간 한 달, 두 달 때문에 어설프게 했다가는 나중에 빌미를 줍니다. 탄핵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살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1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한참 이 박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 하면서 탄핵하기 전에는 4%까지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기세도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의견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대통령이 빨리 되고 싶다라는 욕구로 탄핵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의 사유도요, 철저하게 부패 플러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직무상의 위반 행위까지 다 엮어야지 적당히 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회가 특검의 임기 연장을 박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다시 법을 통과시켜서라도 국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해서 특검도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특검 저는 좀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헌재도 시간에 쫓겨서 대충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쫓아내기는 쉽지만은 박 대통령이 순교자인 양 쫓겨난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 대립과 투쟁은요, 나중에 순교자의 십자가를 들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권도 임기 내내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 측도 참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중요한 정인들은 헌재에 출석도 안 시키고 특검에 출석도 잘 안 시키면서 추가로요 정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7차례 변론을 하고 탄핵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벌써 7차를 넘어서 8차까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론을 해서 별로 성과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39명을 정인으로 법정에 세워달라고 박 대통령 측이 요구했습니다. 김기춘은 소추점 사유 전반과 관련되어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면서요. 또 조홍천, 정윤회, 문영표, 옹완선 등도 박 대통령의 뇌물 관련 부분으로 정인을 신청했습니다. 김장수, 김규현, 강석훈, 유민봉, 모철민 등도 신청 명단에 올렸는데요. 대체로 조홍천 등 소수만 빼고는 다 박 대통령과 통제가 가능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는데 박 대통령 측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정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장들의 심정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자, 박한철 소장은 채택할지를 25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같이 박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무더기 정인을 신청한 것은 결국 탄핵 심판을 연기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애초에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정인 신청을 마무리하면서 2월 초 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6월 말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날 거라는 관측이 유력했는데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소추 특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은 이 특검 수사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검이 한 달 기간을 연장하면 그 사이에 탄핵 인용이 되면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까지 하고도 갈 수 있죠. 왜?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임기를 3월 말까지 연장을 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이 3월 초쯤 결정되거나 6월 말쯤 결정되면 그 사이에 특검은 박 대통령을 기소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 심판이 또 장기화될수록 대통령 선거가 점점 임박하면서 박 대통령 측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대선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이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잘못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권을 문재인에게 넘겨주기가 싫고 또 그쪽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은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자질과 수준을 보면요. 언론은 촛불을 가지고 높이 평가하지만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에 매달리는 것만큼요. 정치적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줄을 대어서 정치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국민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시간을 끄면 자신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끄느냐 빨리 하느냐 부분보다요. 시간에 의식을 하지 말고 특검이 완벽하게 탄핵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길어진다고 탄핵돼야 될 것이 안 된다거나 탄핵 안 돼야 될 것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헌재는 관짜서 묻어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탄핵될 사유 부분이라는 건 지금 봐도 탄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법적인 논리를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이 파면한다라고 확실하게 죄를 물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이 한 명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을 파면할 때요, 파면 사유가 여러 개입니다. 횡령도 있고 뭐 연애도 있고 부적절한 연애도 있고 또 무슨 근무 시간을 안 지킨 것도 있는데 딴 거는 덮어버리고 근무 시간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파면을 해도 파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큰 걸 묻어줄 수도 있어요. 흔히 공직사회에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쪽 저쪽 간에 엄청난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를 있는 대로 다 달아서 정확하게 국민 앞에 탄핵이 돼야 될 사유를 매우 무겁게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도 태블릿 PC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독수, 독가 뭐 처음 들어보거나 얼핏 들어본 사람들이 다 독수, 독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종범 수석이요, 자신의 수첩이 17건인데 6건만 검찰에 압수수색되었고 11건은 보좌관을 시켜서 검찰이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태로 제기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안 수석이 이 법정에서 손을 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수첩 내용을 숨길 이유도 주어도 없고 변호인들이 절차상을 문제를 제기해서 사후적으로 동의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수첩에 국가기밀이 상당히 포함되어 부담이 됐다. 남은 수첩을 보좌관을 통해 검찰이 갖고 오려 했는데 검찰이 돌려주지 않아 원본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본은 수사가 다 끝나고 이제 기소가 되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안수석에 대한 오해 공판에서 뭐라고 했느냐. 수첩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안수석 측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수첩을 주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석이 대통령의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안 전 수석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범죄 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으로 할 게 아니라 동종 범죄와 연관될 만한 물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즉 범죄 사실 그 자체에 벗어나서 이것과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저기에도 또 다른 범죄가 기재될 수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영장에 적어놓은 그 사안만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수첩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같고 안 전 수석의 혐의의 중대성에 관련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석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외적인 것에 해당한다. 즉 모든 압수수색을 영장에 기재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적어서 기재된 목적에 따라 압수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나 그 수색 과정에서 압수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 설사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이 사건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면 증거로 예외적으로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도요. 태블릿 PC에 관련되는 여기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자체는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메일이라든지 각종 주고받은 내용들 말입니다. 정호성과 최순실 간에 그 내용은 사실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가 발견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태블릿 PC에 제기되는 의혹의 일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이 할 겁니다. 지금 법원이나 헌재가 태블릿 PC나 안종범의 수첩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도 태블릿 PC가
그것이 문제 있다고 인정이 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말, 제가 오늘 이야기한 안종범의 수첩이 정확하게 일부는 이 사안과는 관계없는 국가적인 뭐 기밀 사항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간의 이 범죄에서 동종의 다른 범죄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이고 압수물의 존재가 이 범죄를 설명하는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증거 입증에 중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연 말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꼬리로 몸통을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탄핵은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확히 해야 되고요. 압수물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부분에도 원용되어서 적용이 돼야 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또 조용합니다.